제가 일전에 이제 과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잎이 시들거나 노랗게 변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변화를 일으키면 아, 흙이 과습입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흙이 젖어 있다면 아, 내가 물을 많이 줬고 이 물이 안 말라서 과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흙이 젖어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잎이 시들었지만 이게 과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닐 때도 있어요. 지금 요 시계초 같은 경우는 원래는 위에 잎이 되게 무성했어요. 그리고 막 꽃이 막 주렁주렁주렁 달고 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계초 같은 경우는 원래 과습이 잘 안 생기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흙을 보면 그냥 딱 봐도 유기질 배합이 우리가 일반 보는 그런 흙처럼 아주 많지는 않죠. 이게 모래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흙입니다. 그래서 이런 흙 같은 경우는 무기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과습에 잘 걸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뭐가 문제냐? 지금 저기에 이렇게 알록달록 보이는 저 알갱이들이 문제입니다. 요거 우리가 많이 보는 알비료입니다. 알비료. 이게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오랫동안 나는 비료예요. 지금 겉에 색깔이 나 있는데 이 초록색, 뭐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입혀놓은 부분은 유막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비료는 수용성 비료거든요. 그래서 물을 주면 물에 녹아서 흙에 스며드는 비료들인데 그 위에다가 유막을 씌워놨기 때문에 물을 주더라도 안에 있는 비료들이 전부 녹아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만 아주 조금씩 녹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완효성 비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비료의 양이 이 식물에게는 사실은 좀 감당하기 벅찬 정도의 양의 비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물을 줄 때마다 조금씩 배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입 당시 흙 그대로 분갈이를 안 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안에 엄청나게 많은 비료알이 보이잖아요. 이게 꽃도 피우고 하기 때문에 그 상인분들이 애초에 엄청나게 많은 완효성 비료를 저기다 부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 한꺼번에 왕창 녹아버리면 식물이 죽을 수도 있는 양이지만 물 줄 때마다 조금씩 배어 나올 걸 계산하고 저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물 줬으면 괜찮았을 텐데 얘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얘가 원래 그 아이 생일 선물로 사온 거라서 5월 즈음에 이제 꽃봉오리를 다 달고 있었고 그때 꽃이 한 번 쫙 피고 그리고 이제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인가 보다, 내년에 꽃이 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키우고 있었는데 얘가 빛을 봤더니 갑자기 다시 한 차례 꽃봉오리가 왁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꽃을 피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러면서 제가 이제 조금씩 영양제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도 막 예쁘게 다시 이렇게 막 피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또 그 잭스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그 영양제를 또 진하게 타가지고 얘한테 또 거하게 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료 영양분을 이렇게 줄 때 안전하다고 해서 그걸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이렇게 까딱 아다리라고 하죠. 이런 게 뭐가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으면 이게 완효성 비료가 높고 그 다음에 내 추가로 준 비료물도 흙에 스며들고 해서 흙의 농도가 식물의 농도랑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흙의 농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마르는 일들이 생기고는 합니다. 왜 옛날에 막 동네에서 보면 그 몇백 년 된 서당나무 누가 소금 뿌려서 막 죽였다 막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그게 소금이 독이어서 식물이 죽는 게 아니고 소금을 뿌리에다가 막 뿌리면 일시적으로 흙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식물체에 있는 몸의 그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식물이 그냥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식물의 뿌리는 반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막이 물은 통과할 수 있고 또 이온화된 물질들도 통과할 수는 있는데 그보다 분자 단위가 크면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녹인다거나 아니면 뭐 소금을 녹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의 농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되면 원래 이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농도가 낮은 물, 그러니까 맑은 물이 농도가 진한 물, 그러니까 흙탕물 쪽으로 이동하거든요. 맑은 물이 흙탕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흙탕물을 좀 더 맑게 만들어요. 이게 반토막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렇게 맑은 물이 흙탕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식물이 훨씬 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맑은 흙의 물이 이 진한 식물체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비료를 너무 많이 일시적으로 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흙의 농도가 식물의 농도보다 올라가게 되면서 식물에 있는 물이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건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반토막을 사이에 두고 양쪽의 물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 물이 빠져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과습이랑 아니면 내가 영양제 많이 줘서 그런 거랑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지금 어린 순이 이렇게 이파리가 축 처진 것도 똑같고 지금 흙이 저렇게 촉촉히 젖어 있는 것도 똑같은데 뭘로 구별하느냐 하면은 이 뿌리를 보면 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뿌리가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직접 뽑아가지고 뿌리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닥면을 통해서 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봐서 뿌리는 매우 건강한데 근데 식물체가 이렇게 시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최근에 영양제를 주지는 않았나? 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까지 줬다 그러면 내가 영양제를 많이 줘서 과영양으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기존에 가습 해결할 때 하는 방법 중에서 선풍기를 쏘여주는 것,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흙을 말려주는 것, 요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가습 해결할 때 마지막 단계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깨끗한 물에 담아놔라 라고도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식물체 물이 지금은 이제 흙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게 문제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물에다가 놓으면 물의 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다시 그 물이 이제 이 식물체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해체하기엔 너무 큰 작업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상태로 어떻게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위에다가 계속 물을 줘가지고 비료기를 이렇게 물에다가 씻겨 나가게 해가지고 이 흙의 농도를 다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내가 바로 효과가 나는 그런 비료를 줬을 때는 이제 그 비료물이 나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제 저같이 이렇게 완효성 비료도 섞여 있는 경우에는 제가 이제 비료물 씻겨낸다고 물을 주면 줄수록 저 완효성 비료가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저 완효성 거름들을 다 걷어내고 물을 계속 줘가지고 비료물을 빼서 이제 회복을 시키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계속 주다 보면 가뜩이나 상태도 안 좋은데 물을 계속 줘가지고 얘가 과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완효성 비료를 이렇게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상인분들이 완효성 비료를 아예 흙 속에다가 이렇게 섞어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완효성 비료가 계속 녹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무슨 방법을 추천을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과습처럼 똑같이 얘를 완전 탈탈 털어가지고 뿌리를 씻어내서 깨끗한 물에 담아가지고 하는 거,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 정도로 시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소생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 얘가 물꽂이로 삽목이 되는 식물이다 하면은 이제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가지고 이 가지만 따로 물에 담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젯밤에 그 작업을 했거든요. 어젯밤에 그 작업을 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제일 끝에 있었던 끝순인데 보시다시피 꽃은 포기가 됐지만 여기 이파리들은 아주 쌩쌩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잎들이 완전 땡글땡글해요.
제가 꽤 많이 잘라냈거든요. 여기도 아주 건강하죠. 지금 또 있어요. 이러다가 지금 시계초 삽수부자 되게 생겼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물에 꽂아주자마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삽수를 만들어 놓으시면 좋아요. 보험이죠, 보험. 설령 얘가 죽더라도 얘로 다시 키우면 되기 때문에 항상 물꽂이가 되는 식물이 과습에 걸렸을 때는 일단 건강한 가지, 건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아직 죽지는 않은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물에, 깨끗한 물에 담아서 삽수를 먼저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